오늘 주제는요. 그 사람과 나의 사랑의 결말,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나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싶어 하는지, 결국 나랑 헤어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계속 이 관계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보고요. 객관적으로 두 분이 헤어지거나 이뤄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이뤄질 수 있는가도 한번 추가 카드 뽑아서 흐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해 놨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나의 사랑의 결말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흥미롭네요. 이 사람과 나의 사랑의 결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가 헤어진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썸 타는 사이일 수도 있고,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썸일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긴 해요. 썸이 아니고 이미 만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사실 좀 더 끈끈한 관계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면, 이미 사귀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두 분이 결혼을 하던 약혼을 하려고 했을 때 약간 금전적인 면에서도 아직 뭔가 기반이 많이 안 잡혀 있고 또 한 분이 인생이 조금 많이 힘든 편이셔가지고 그 인생을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운명적인 일이었다. 좀 계획된, 하늘에서 계획된 그런 까르마 엿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할 수 없고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분이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손뼉 치면서 손가락질하고 여기 막 보라면서 막 쑥덕쑥덕 거리잖아요. 두 분이 같이 다니게 되면 어떤 나이 차가 많거나 신분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경쟁업체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구설수가 좀 날 수가 있어요. 두 분 커플은. 피부색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요. 여기 흑박이, 백이 있듯이 피부색이 다를 수 있고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펙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 뭐 집안 차이. 아무튼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은 계속 옆에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약혼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 카드를 조합했을 때는 좀 더 썸인 것 같아요. 썸인 관계인 것 같은데, 썸인 관계라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감이 너무 없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또 친절한 여러분들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보니까 좀 꼬꾸라져야 됐고, 다시 제로부터,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돈도 없고, 약간 비참하다, 스스로를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처지를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고 고백할 그런 용기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소울메이트 카드가 떴기 때문에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맞지만 본인의 이런 처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같이 짊어지게 할 수 없다 보니까 1번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가까워지면 본인이 지금 메고 있는 짐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짐을 질 것 같아서 내 삶의 무게를 1번 분들에게 짊어지게 할 것 같은 게 너무 두렵고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을 이제 슬프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야, 니 따위가 니 같은 처지에 어떻게 일본 분 만나가지고 네가 감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연애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구설이 날 수가 있어서 이분이 생각보다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빚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하던 일이 완전 산업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신체적인 부분이 조금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서도 야, 니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일을 하냐. 너는 내가 고용은 못 해줘. 약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그래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겨울쯤에 이 관계가 좀 다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감은 없지만 고백은 여러분들한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은 계속 표현하는데 결국은 고백은 안 해요. 만약 썸이라면. 근데 겨울쯤에는 이분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보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든 하려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나름 자신감이 붙고 그래서 만약 썸이면은 두 분이 좀 더 가까워져서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사랑의 결말은 두 분이 같이 하고 끈끈해지고 가까운 사이가 되면은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음을 꽁꽁 숨기면서 계속 여러분 주위만 맴도는 그런 결말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음, 근데 제가 볼 땐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간 힐러의 자질이 있으세요. 여기서 얘기를 하기로는 내가 신체적으로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겠다. 어, 너도 나 같은 힐러의 자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만약 상대방이 진짜 몸이 좀 안 좋거나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분이 겨울쯤에는 그 신체적인 힘든 게 좀 많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이 사람은 내 소울메이트야 라고 동시에 느끼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론이 이 사랑의 결말은 그냥 계속 가까워지진 못하고 계속 맴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서 두 분의 흐름을 다시 보려면 겨울쯤에야 다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도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야 다시 이거 리딩을 카드를 다시 보고 이 사람과 어떻게 할지 흐름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정신적이든 신체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은 카운셀링도 받고 이렇게 힐링 선생님께서도 이분을 굉장히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으로 회복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이든 비즈니스든 뭐 하고 있는 일이든 그게 조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이렇게 생긴다면은 재정적인 면에서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름, 가을 선에서는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고 계속 겉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을. 그 확신을 안 주고 만약 헤어진 상태더라도 같이 만나자, 다시 만나자라고 해도 계속 겉도는 거예요. 막 확신도 안 주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답장도 잘 안 하고 그게 자신감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 관계를 알렸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 관계는 참 많죠. 손가락질 하는 그런 관계는 되게 많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시선이든 이 사람의 인생이든 금전이든 그런 게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름, 가을에는 흐름이 좋지 않지만 겨울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맴도는 거를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전에는 이 사람이 좀 망가진 부분,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거에 좀 힘써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사랑의 결말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지금 사귀고 있는 단계든 썸이든 아니면 가정을 잃었던 이 사람의 진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좀 일중독자 같아요. 일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야망이 굉장히 많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공부도 굉장히 잘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대박을 쳤을 수도 있고 이미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돈도 좀 벌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위치나 직업적인 면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긴 한데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게는 의리를 기대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내면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신의 목표라던가 성취, 뭔가 그런 거에 매몰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결말을 어떻게 내냐면 이게 다 거꾸로 떴어요.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거꾸로 뜬 거 보면 지금 당장은 지금 결혼을 한 상태라면 계속 삐걱거릴 거예요. 계속 삐걱거릴 거고 이 사람은 나한테 집중 안 하는 거고 자기 일에만 매몰돼 갖고 연락도 안 할 수도 있고 집에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막 투잡, 쓰리잡,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일을 하면서 실제로도 성과도 나고 주위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들린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이건 뭐건 아내건 뭐건 그냥 남편이건 뭐건 그냥 나를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장애물처럼 보이고 친구도 다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랑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은 사랑 이런 거, 뭐 가정을 꾸리고 뭐 아니면 책임지고 이런 거에 전혀 생각 없어요. 생각이 없고 자기 일에만 미친 듯이 매몰돼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만약에 써밋이라면 지금 이분은 친구도 안 만날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집중도 안 할 거예요. 이분은 어쩌면 지금 책을 쓴다고 하건 강연 준비를 하건 뭔가 세상에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성과가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성공 노하우라던가 자신이 이뤄낸 그런 업적 같은 거를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걸 알림으로써 자기가 좀 더 돈을 벌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스텝 준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썸이든 사귀든 결혼을 했던 그냥 나 일할 때는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친구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건 여자친구건 썸녀건 그냥 나 다 귀찮다. 내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태클을 걸거나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거나 하면은 이게 미카엘 천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악마와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전사 같은 모습인데 이분은 그런 식으로 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다 칼로 내가 처단할 것이야. 약간 이런 좀 각오가 돼 있어요. 도끼 살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만약에 내가 좀 더 가까워지고 잘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든 추진하는 일이든 어차피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진행하는 일이 좀 고차원적인 일일 수도 있고 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안목으로 앞서가는 면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힘들 때, 지칠 때,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내가 최대한 많은 서비스로 이 사람과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뭔가 풋풋하게 연애하듯이 항상 설레임을 놓지 않도록 좀 자기를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일이든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을 업무할 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너 왜 연락이 안 돼? 너가 그러고도 내 애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나랑 결혼했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되게 선량한 전사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옳고 이 목표로 나아가는 거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미카엘 천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방해물,
장애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를 막 놓으려고 할 수도 있고 끊으려고 할 수 있고 막 혼자 가출을 한다던가 연락이 안 된다던가 잠수를 탄다던가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막 그래서 참 골치가 아픈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과의 사랑의 결말을 오늘 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과연 삶에서 우정이라는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항상 일 중심이고, 그리고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정서나 이제 가치관이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야,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야, 이 의리 없는 놈아 이러면 이 사람은 바로 손절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친절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로맨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이 어, 정말 성공하려는 그 의지만 지금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친구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방해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에도 이 사람을 만약 사랑하시고 옆에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 절대 통제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초치면 안 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듯한 시선을 보여도 안 되고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배우려는 그런 자세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응원하는 자세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 시간을 보내면 최대한 되게 최상의 서비스 같이 최대한 재밌게 해주고, 긴장도 풀어주고, 지친 그런 거를 좀 내가 풀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그냥 애먼 말로 그냥 빈말이라도, 야, 우리 그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 이혼하자. 아니면, 야, 우리 그냥 썸 그냥 그만두자. 약간 이래버리면 그냥 옳다구나 하고 그냥 자기 일에만 매몰돼 버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했고, 투잡, 쓰리잡, 진짜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사람일 수 있어서, 되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항상 목표를, 긍정을, 그리고 밝음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서서히 성과가 드러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성공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플랜했고, 목표를 했던 게 성과가 있고, 성공에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지금 맞들리고 중독이 돼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저기까지, 조금만 내가 팔을 뻗으면 성공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지금 완전 황홀에 취해 있는 상태여서 옛날에는 이분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의리가 없거나 사랑을 매몰차게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의리건 사랑이건 다 필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이 사람한테 내가 통제할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한테 사랑이 의리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을 내가 놓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을 때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최상의 서비스로서 이 사람을 완전 혼을 쏙 빼놓듯이 뭐 유머를 굉장히 재밌게 한다던가 아니면 완전 편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완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만족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벤트를 준비한다던가 이러면은 이분은 여러분들께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하고 있는 목표든 일에 완전 녹초가 돼 있고 거기에만 몰입돼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고 회복을 시켜준다면 여러분들을 놓을 생각은 없겠죠. 계속 같이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좀 좋진 않아요. 이 사람에게 사랑이든 우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래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을 좀 꼬신다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신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어긋날 것 같아요, 두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면 한 분이 오해를 하고 못 알아듣고 약간 서로 애정 표현을 하는데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지고 겉돌게 되고 그리고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나름 바쁘신 분일 것 같아요. 뭐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 이런 쪽으로 좀 학자라던가, 아니면 박사학위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신다던가, 아니면 교수님이든 학교든 선생님이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고 계신다면은, 음, 그 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치열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견디냐. 오늘 하루도 잘 버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를 넘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과의 사랑의 결말을 봤을 때는 한 분이 필연적으로 너무 바빠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소홀해져서 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도 치열한데 또 명예도 있거든요. 명예가 또 높아져서 인기도 있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뭐 이 집을 살고 싶어 아니면 이 지역에 살고 싶어 막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되게 잘하실 거고 되게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만 이 사람과의 연애운을 봤을 때는 사랑이 조금 달아나 버린 그런 느낌이어서 사랑보다는 우정의 형식으로 관계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만약 내가 학교에 관련된 일을 내가 공부에 뜻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바빠질 거고 인기도 많아질 거고 또 타고난 게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너무 천부적인 자질이 있으시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쪽으로 종사를 하시면 돈도 잘 벌고 새 집으로도 이사 가고 큰 집으로도 내가 마음 먹으면 부동산도 척척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은 생기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관계를 봤을 땐 트루 러브가 거꾸로 뜬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성공할수록 사랑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그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약간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맺어졌고 인연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너무 일이 바쁘고 현실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고마운 마음 이런 거를 느낄 겨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서 두 분의 사랑의 결말이 우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조금 안쓰러운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서로 너무 바쁘고 막 인기, 명예도 되게 높아지고 주위에서 찾는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시간이 많이 없고 서로 집에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서 거의 그냥 플랫메이트, 그냥 쉐어하는 그런 친구? 약간 그렇게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썸이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랑 썸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요. 썸이라면은 한 분이 필연적으로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이 그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좀 그냥 미리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냥 그 연락만 하고 친구로 지내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서밋이라면. 근데 만약 지금 사귀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한 분이 좋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애정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애정 표현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저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고 바쁘고 주위에서도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3번 분들이 진짜 성공을 하셨다면 그러면 슬슬 이 사람은 나는 3번 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헤어짐을 준비하려고 하고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혼율 이유를 봤을 때 뭐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한다고도 하지만 좀 흥미로운 그것 중 하나가 남성분들이요. 내 아내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아내가 자기 혼자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혼자 되게 잘 살고 성공하고 나 없어도 외로움 탈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헤어짐을 결심한다 이런 거를 봤는데요. 약간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인기 있고 주위에서도 막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리 처음에는 진실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도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정기적으로는 이 관계를 좀 놓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두 분이 관계 회복을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하고 싶으시면은 헤어짐을 원치 않으시면은 약간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자연도 많이 거니시고 바다든 산이든 좀 그런 곳에 가서서 트레킹도 한다던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두 분이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점심시간이라도 이용해서 같이 산책을 한다던가 같이 공원에서 밥이라도 이렇게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은 이별수가 너무 강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의 결말은 결국은 한 분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끝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뿐이고 점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뿐인데
왜 헤어져야 되나? 왜 나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나? 라고 황당하실 수 있지만, 어, 그런 게 있대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던 애인이던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건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나랑 너무 차이 나버리면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이 아무래도 느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노력할 거고 또 아닌 분들은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은 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별을 준비하는 타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랑의 결말이 좀 좋진 않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되게 바빠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다는 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의 성공 때문에 이 사랑을 못 지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마음이 걸려서 두 분이 되게 이제 여행도 자주 다니고 휴가도 같이 다녀오시고 짬을 내서라도 산책을 하신다던가 바다, 들, 산 이런 데를 좀 다니시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선물 같은 존재로 여기셔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그냥 이별하고 좋게 헤어지고 우리 그냥 친구로 남자. 이렇게도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꼭 보내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그럼 3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결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랑의 결말을 봤을 때 4번 분들은요, 두 분은 하늘이 맺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가지고 만난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 보내줘요. 나 이런 사람 보내줘. 해서 하늘이 엮어줬어요. 하늘이 중매해줬고, 하늘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여기 천사님께서도 나는 결혼을 관장하는 천사인데, 내가 지금 당신들을 두 커플을 결혼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하나 너무 크고 누구 하나 너무 작지 않아요. 50대 50으로 너무 동등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두 분이 어쩌면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거리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연락이 잘 안 닿는 그런 곳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나는 어차피 인연이고 만났어야 되는 사랑이다 보니까 서로 이끌리는 감정도 너무 심할 거고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두 분 다 똑같이 서로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결혼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두 분이 이렇게 뭔가 갈라놓으려고 하더라도 데빌 카드에다 여왕제 카드가 뜬 거 보면은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막상 지금 헤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두 분을 또 만나서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썸 단계이시라면은 약간 이 사람이랑 나는 언제 잘 돼요? 이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약간 생일을 기점으로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방 생일이든 내 생일을 조금 그때를 좀 유의하셔가지고 그분 생일을 축하해준다던가 그 사람이 내 생일을 축하해줬을 때 이렇게 서로 마음을 전해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음악적인 그런 취향이 같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악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에 좀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요. 또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이미 사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장거리가 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랑 내가 아무리 멀더라도 매일 연락을 하실 거고 결국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만약 결혼 날짜를 잡으시면은 상대방 생일이든 내 생일이든 좀 그 달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쯤에 두 분의 기운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두 커플이. 그러다 보니까 어, 만약 그런 쪽으로 날짜를 이렇게 잡으시면은 태기를 하시면은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미 헤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땐 재배가 가능하시거든요. 왜냐면 서로 놓으려고 해도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약간 그 누구지? 대만 여배우랑 결혼하신 분 있잖아요. 20년 동안 누구지? 구준혁? 옛날 분이라 제가 잘 몰라요. 세, 옛날에 세기말 감성 때 이렇게 나오신 그룹 있잖아요. 네, 구준엽인가? 네, 그분이 20년 만에 그 대만 여배우랑 20년 전 그 여자분 연락이 닿아서 가서 결혼하셨잖아요. 약간 이렇게 연출이 될 수 있어요. 두 분 연이.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내가 헤어져도 사실 헤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돌아서 두 분이 엮일 거란 말이에요. 그 커플만 하더라도 그 대만 여배우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 이혼을 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코로나도 그렇고 막 2차 저차 해서 두 분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영상통화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갑자기 가까워져 갖고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여기서도 그렇고 그냥 하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개해준 그런 사이예요. 야, 니네 둘이 만나야지. 어딜 자꾸 기웃거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두 분은 결혼을 하더라도 그 매력은 서로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아무리 이 사람이랑 내가 지금 헤어진 지 오래거나 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아무리 결혼해 있더라도, 어떻게 알아요? 그 대만 여배우랑 우리나라 가수랑 결혼했잖아요. 20년 만에. 그래서 이혼을 한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과 잘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만약 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누가 알아요? 헤어지고 이 사람을 또 만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 그 사람과 내가 재회를 원하시면 생일쯤을 노려서 그러니까 생일 축하한다 이런 문자라도 조금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쪽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가 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두 분이 재회를 꿈꾸고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너무 방대하게 갑자기 가까워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스텝이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이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너무 오버하지 않는 그런 천천히만 다가간다면은 충분히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어색한 그런 관계도 흐름도 많이 뭐 허물어져가지고 제가 볼 때 나중에 결혼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오늘 뽑은 번호 중에 4번 분들이 가장 좋아요. 이 사랑의 결말은 결국 결혼이다. 결혼이고, 썸이든 사귀든 지금 헤어졌든, 아니면 헤어져서 제3자가 서로 있던, 아니면 우리가 불륜 상태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또 누가 알아요? 100세 시대인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리하고 거기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람 정리해가지고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빌 카드 뜬 거 보면 그냥 두 분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매력 카드가 떴는데 여기 보면은 장미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나중에 진짜 20년 후에 만나면은 솔직히 외모가 많이 늙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껍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껍데기에서 느껴지는 외모는 그 외모가 시들어 버리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지만 껍데기에서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매력을 가진 사람, 마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잊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다음 생에라도 만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두 분이 서로 그런 식으로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돌아서라도 만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임자가 있건 결혼을 했건 나도 이미 기혼 상태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결혼해요. 제가 볼 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별하는 거죠, 이제. 이제 막 진짜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이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막 죽었어. 근데 두 분 다 솔로가 돼가지고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엮일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두 분은. 그래서 이 사랑의 결말은 결혼이야, 결론. 결혼. 이 사랑의 결말은 결혼이고, 두 분의 운기가 가장 좋을 때는 서로 생일쯤에 운기가 되게 좋아서 그때를 노려서 이벤트를 해주거나 그때를 노려서 재회를 꿈꾸거나 하시면은 재회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음악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에게 힐링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만약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쪽 일을 되게 열심히 추진하시다 보면 이분과의 그런 애정사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안 그래도 매력을 느끼는데 음악까지 되게 잘해봐요. 그러면 더 매력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기혼이든 미혼이든 두 분은 결혼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 결혼을 관장하는 천사님께서 내가 둘이 결혼시키려고 겨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지려고 해도 악마가 놓아주질 않아. 그 서로를 너무 멋있게 봐요. 너무 이쁘게 봐요. 나중에 진짜 쭈구렁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서로 너무 매력적이야. 막 고와, 막 너무 고와, 막 검버섯 피고 주름 많아도 너무 고와 보이고 이뻐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두 분이 콩깍지가 쌓인 그런 커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그런 커플이고 결혼을 해야 되는 숙명적인 인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